알츠하이머 병, Alzheimer's disease, AD라고 약자로 부릅니다만, 알츠하이머 병은 1906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병리 소견을, 뇌에 일어나는 치매 환자의 병리 소견을 학회에서 발표하고 기술했습니다. 정신과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는 정신과 신경과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정신과라고 그러죠. 51살 된 여자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환자가 55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부검을 해서 뇌의 병리를 조사해 봤더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회에 발표하고 그리고 기술했습니다. 그 후로 그런 치매 환자를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병은 제가 이미 전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퇴행성 뇌질환이죠. 그래서 치매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 알츠하이머 병이다. 인지 능력이 점진적으로 감퇴하고 뇌세포, 뉴런의 항구적인 파괴와 소실이 온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지 기능 상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심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원만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파괴하고 상실하는데 감정과 성격의 변화가 늘 같이 오게 됩니다. 이상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고 거동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나빠져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한 후에 대개 몇 년을 살 것인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몇 년, 6년에서 8년 정도, 또 많은 사람은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간에 사람마다 틀려서 일률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사회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나이가 먹게 되면은 다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잖아요. 40대 미국 대통령인데 로널드 레이건이 치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1년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대통령 중에서도 최고령이었어요. 그때 70살이 조금 넘었는데 71살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령인데 그 세상이 좀 변했어요. 요사이는 70세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이 사회적인 리더들을 많이 합니까요? 대통령 후보도 70살 다 넘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81년에 대해서 89년 투텀을 하고 89년에 세상 임직을 했습니다. 임을 했습니다. 근데 세컨 텀 때, 두 번째 할 때 그 거의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큰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란 칸트라 스캔들, 이란 칸트라 어페어라고 그래가지고 이란에다가 무기를 팔았잖아요. 레바논에 그 하스티지들이 있는데 인질들을 석방하면서 이란에다가 무기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무기 판 돈의 일부를 니카라과의 반란에다가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큰 스캔들이죠. 그래서 참 애를 먹었는데 그 이분이 그때부터 이 치매 증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얘기가 나중에 치매 환자가 완전히 되고서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걸 살펴보니까 이분이 이란 컨트라 그 히어링 있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250분이나 I don't know, I forgot, 나 잊어버렸어요. 너 몰라요. 그것을 250분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거짓말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따져보니까 그 사실 그때 벌써 기억장애가 있었고 치매 증상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989년에 이제 이임할 때 그 당시에도 합참 참모장 있지 않습니까? Joint Chiefs of Staff라고 해가지고 합동 참모부 부장입니다요. 그 사람이 사진을 보고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5년 후에 1994년에 로널드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공중에 퍼블릭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 후에 몇 년 살았냐? 10년을 살았습니다요. 1994년에 발표를 하고 2004년에 10년 후에
세상을 94세입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인인 낸슨이 가족이니 얼마나 참 고난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마가렛 태처라는 영국 수상이 있잖아요. 영국이 처음 여수상이고 뭐 영국에서 제일 오래 한 수상인데 그 마가렛 태처도 인생의 말년에 가서 이분도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 치매가 뇌졸중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알츠하이머 병에 겹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소식 유명한 사람들 똑똑하고 세상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별 수 없어요. 이 치매에 걸리면 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배우 있잖아요. 찰튼 헤스턴. 찰튼 헤스턴이 쉽게 영화 보면은 얼마나 모세 역할을 하면서 그냥 영도자로 나오고 그런 사람이고 또 미국의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거기 막강한 기관입니다. 거기에 프레젠트도 하고요. 이런 사람인데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영화 배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딴 영화 배우들 악역을 많이 하고 액션 배우 있습니다. 찰스 브런슨, 그 사람도 걸리고요. 제임스 스튜어트, 리타 헤이워드, 이런 사람들. 가수로는 글렌 캠블, 페리 코모, 이런 사람들인데. 또 화가 중에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인데 이 미국의 컬처, 미국의 그 일상생활을 잘 그려서 그린 그 화가가 있습니다. 노만 락웰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말년에 치매를 앓았어요. 근데 이분이 한동안 디프레션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따져보면은 아마 그 우울증이, 오래된 이 우울증이 결국은 알츠하이머 병의 시초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Civil Rights Movement 1960년대에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한 흑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라사 파크스. 그분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사실 없어요. 다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여러분 주위에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치매를 우리가 조기에 좀 진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 또 치료하는 여러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요.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미국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그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이 퍼블릭에 알려주라고 해서 10가지 워닝 심텀, 워닝 사인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놨습니다. 이 10개의 이 증상이 나올 때 10개의 증상이 이렇게 쭉 결과됐습니다만 나올 경우는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팔로우업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 기억 능력의 감소입니다. 최신 정보 기억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기억 상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게 나오는 게 많은데 단기 기억부터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기 기억이 뭡니까? short-term memory loss예요. 그러니까 long-term memory loss는 옛날 거 우리 집 사람의 anniversary 우리 결혼한 거 아이들이 언제 낳았고 어릴 때 우리 대학교 학교 학생 시절에 했고 그런 건 다 기억하는데 이 근래의 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몇 주 안에 있는 거, 몇 달 안에 있는 이 최근의 정보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정말 치매가 돼가지고 심해지면은 이 단기 기억도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좀 쇼텀이 자꾸 기간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장기 기억도 이제 파괴가 됩니다. 하여튼 예간에 이렇게 단기 기억의 능력이 감소된다. 이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획을 잘 못해요. 문제 해결을 고라는 거예요. problem solving을 잘 못하는 거예요. 플래닝 할 때 플래닝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계획 짜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 집행 능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언어 장애는 말이 이제 어눌해지고 적절한 단어를 쓰지 못하고요. 문장의 그 센텐스도 좀 틀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언어 장애가 이제 어눌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 언어 장애는 나이가 들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니어 보면 무슨 장애가 있냐면 그 말을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어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깜빡깜빡하고 그러고 가면 괜찮아요. 시니어 모먼트니까요.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자꾸
요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뭘 생각하면 단어가 좀 뭐든가 이런 생각이 난다고요. 그렇다고 뭐 치매라고 할 건 없고요. 이제 미국에 오래 있으니까요. 미국에 지금 오래 있는 게 지금 46년 됐는데 이게 지날수록 말이에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한국말도 우리 한국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얘기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 전번에 뭐 우리 한번 영화를 한국 영화로 제대로 안 봅니다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보는데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했지? 젊은 애들이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 또 흉내 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 장애가 왔지 않나. 그래서 둘이서 그냥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치매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치매가 아니죠. 그거는 뭐 컬처 때문에 컬처의 문화적인 차이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간에 언어 장애가 올 수 있다. 또 시간이나 장소에 혼동이 온다. 이러면 잘 알잖아요. 시간 약속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장소가 이게 어딘가 뭐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다음 판단력이 감소하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이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감소하고 장애된다. 또 기분, 죄송합니다. 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못한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요? 기분, 감정, 행동이 변화한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카그니션, 인지 장애는 꼭 감정의 장애가 어느 정도 따르게 됩니다. 카그니션, 이모션. 그래서 기분, 감정, 행동이 좀 변하고요. 성격이 변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고 또 순발력. 사람이 뭘 제대로 뭘 안 해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뮤직 좋아해가지고 뭐 콘서트도 보고 잘 가는 사람, 뭐 영화 구경 잘 가는 사람이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요. 이 순발력이 감소된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 10가지 중에서 뭐 한 가지 그런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점점 좀 심해진다 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병의 경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가 이미 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치매에 어느 정도 치매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 warning sign 이런 것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니어 모먼트, 이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되고 또 더구나 바쁜 사람들이 자꾸 잘 잊어버리잖아요. 뭐 딱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렇다고 서로들 뭐 치매라고 부부끼리 뭐 서로들 뭐 그러고 친구들끼리 놀리고 그러잖아요. 이 치매의 초기형 증상이 이제 10가지가 이렇게 됐다. 워닝 심텀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받고 지연할 건 지연 방법을 쌓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병리가 어떻게 되느냐? 병리가 도대체 두뇌에서 뭐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두뇌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두 가지 프로테인, 이 단백질이 나타나요. 뇌 안에요. 뇌 세포 안과 밖에 있잖아요. 뇌 세포 안에, 뇌 세포 밖에 아밀로이드라는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변형 단백질이 나타납니다. 아밀로이드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아밀로이드라는 변형 단백질이 나타나고요. 또 세포 내에서 뉴런 내에서는 타우라는 단백질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프로테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밀로이드 변형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포가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한국 분들이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발음 많이 합니다요. 근데 이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들이 있는데 이는 ATP 에너지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ATP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산소 호흡 대사가 일어납니다. 산화 대사가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물, free radical이 주고 되는데 이 free radical이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유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 산소의 약 2 내지 3%의 산소가 이 사이드 프로덕트로 이 부산물로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제 활성산소물이다. 뭐 이렇게 돼요. 이 free radical과 여러 가지 free radical을 포함한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그러는데 그런 활성 산소 종들이라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free radical, 이 자유기는
그 안을 보면요. 전자가 엘렉트론이에요. 전자가 전자쌍이 되어 있어야 안전한데 전자쌍이 아니라 전자쌍에 대해서 안전한 건데요. 전자쌍이 아니라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홀 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싱글 엘렉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을 만나면 큰 화학 반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DNA 같은 것과 이제 반응해서 이제 거기서 전자를 빼앗아 가버리죠. 그럼 그 상대방을 불안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포가 손상되고 파괴됩니다. 이런 프리 레디칼의 연쇄 작용으로 아밀로이드라는 변형 단백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세포 밖입니다. 뇌 세포 밖에서 생겨요. 이 변형된 아밀로이드 단백질, 주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이 조각들이 가닥들이 세포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서로 응집되죠. 점차 심하게 되면 이제 침착 반점이 생깁니다. 플라크라고 해요. 플라크. 노인 성판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너 플라크. 이제 그것이 바로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군데군데 생기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병적으로 이제 계속 심화되고 가속되게 되면은 뇌 여러 곳에 분포되어서 쌓인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겨요. 이 프리 레디컬 활성산소물이 생기는 대로 그것이 곧 클린업하는 제거하는 방어 작업,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생리작용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업하는 거, 클리어하는 이 프리 레디컬 활성산소를 클리어하는 기전이 프리 레디컬 연쇄 반응에 의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생성을 못 따라가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축적이 된다. 축적이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오xidative stress, 산소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자꾸 증가하고 인플라메이션 리액션과 같이 일어나요. 뇌 여러 부분으로 파급됩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증가하게 되면서 뭐가 있나요? 세포 내에 타우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과인산화가 일어나면서 타우 단백질 섬유 가닥이 뉴런 안에서 엉켜버리게 됩니다. 이 실타래기에 얽히듯이 서로 엉켜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영어로 neurofibrillary tangle, 한국 번역을 봤더니 신경원 섬유 농축제. 이거 복잡해요. 그거 외우려니까 제가 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간 neurofibrillary tangle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타래기 같이. 결국 세포가 그래서 파괴되고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이 시냅스라고 그러잖아요. 신경세포 연접입니다. 신경세포 연접부도 손상이 되고 결국 뉴런들이 파괴되죠. 결국 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로 말미암아서 두뇌 손상이 이제 진행되면서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손실되고 뇌가 위축해 버리죠. 애트로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치매 증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병리 현상이 진행되어서 이제 쭉 처음 나와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치매 증상으로 나올 때까지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몇 개월? 몇 년?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전자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특정 유전자에 인해서 이 병변이 가속되고 심화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치매인데요. 그런 치매에서 보면은 세 가지 유전자가 나왔어요. 프리시닐린 1, 프리시닐린 2, 아밀로이드 유전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 유전자에도 많은 돌연병이 뮤테이션 형태가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층에서는요, 아폴라이포프로테인 E라는 유전자, 특히 ApoE4가 있을 때 통계적으로 치매가 더 잘 일어납니다. 자, 이런 유전자가 있을 때 유전 발병의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아직 임상적으로 사용될 만큼 그런 상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릴라이빌리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이 유전, 내가 우리 가족에 알츠하이머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난 유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 많이들 하세요. 그렇다고 이 인자들을 체크하는 것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릴라이빌리티가 아직 없습니다. 상상의 정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또 그러니까요. 이 리서치 그냥 연구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병리를 압니다요. 아밀로이드 플락 아니까 우리 진단하는데 좀 써보자. 그러면서 요새 우리가 많이 하는 건 MRI 아닙니까? MRI를 보면은 이제 뭐 스트로크, 중풍도 이제 많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만은 MRI를 갖고는 진단에 도움이 잘 안 돼요. 예, 뭐 보조적인 건 도움이 되지만 애밀로이드 이미징 테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애밀로이드 이미징. 그러니까 애밀로이드가 얼마나 뇌에 분포되어 있느냐, 예?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심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PET 스캔이라고 해요. PET 스캔. 그러니까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한국말로 하면 또 복잡해요. 양전자 방출 탄층 촬영.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걸로 찍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리라이벌 등에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뇌 수체액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스파이널 플루이드예요. 뇌 수체액이 있지 않으세요? 흘러가잖아요. 척추하고 뇌 사이를 돌아가는 수액이 있습니다. 그 수액을 빼서 검사하는, 그래서 검사를 뭐 하냐?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 얼마나 되느냐? 타우 레벨이 얼마나 되냐? 검사하고 또 레이시오. 그 레이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검사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이 떨어지고 타우 레벨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는 이 진단 방법은요, 다 보조적인 진단밖에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야, 이게 파시로 나왔다, 양성으로 나왔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든까지는 다 종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의사들에 의하는 임상적 진단입니다. 클리니컬 다이그노스예요. 팔로우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다른 것을 뭐 고칠 수 있는 거 다 룰아웃하고 우리 처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임상적 진단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병리를 또 하니까 치료 방법도 이제 개발될 거 아니겠어요? 아밀로이드 문제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백신을 만들어보자. 그 보니까 인플라메이션 리액션도 나오고 그러니까 염증도 나오고 그러니까 백신 이제 항체하고 항원, 우리 항원 하니까 항체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해요. 그 백신 스터디를 지금 하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백신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냐면 어떤 백신 스터디가 페이즈 1에 들어가서 됐어요. 그래서 페이즈 2로 들어가서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자의 심한 어떤 환자들이 메닝고엔스팔라이티스 뇌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밀로이드 백신 스터디가 이제 또 계속되고요. 또 딴 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치료약이 거의 4가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뉴런 중에 아세틸콜린 신경물 전달 물질 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뉴런이 있습니다. 그 뉴런의 시냅시스 가보면은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이제 기억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아세틸콜린 그 레벨을 브레인에 올리자. 그래서 콜린 에스테레이즈 이니비터, 콜린 에스테레이즈 억제제 같은 것이 3개가 나오고 또 딴 카테고리의 약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 약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인 효과밖에 없고 병 진행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고 또 뭐 기억이 조금 도와준다, 뭐 행동이 좀 좋아진다 이런 건 있지만은 특효 치료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약이 없어요. 특별 치료약이 없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 위험을 찾아서 피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렇잖아요? 네. 발병 요인을 찾아서 그 발병 위험 요인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발병 요인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여기에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증, 흡연, 알코올 과음, 그다음에 저교육 수준 이렇게 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지금 과학적인 스터디로 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이나 비만증이나 흡연이나 알코올, 저소유육 수준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컨디션에 공통점이 있어요. 병리에 공통 병리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혈관 장애예요. 혈관 장애, 뇌 동맥경화, 소혈관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치매 거의 90% 이상이 이 뇌 소혈관의 벽에 아밀로이드 물질이 침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이 두꺼워지고 순환 장애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대사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뇌가 뇌 무게는요, 웨이트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심장 박출량이라고 했어요. 카디악 아프들 심장에서 이제 피를 내보내잖아요. 그 피의 20%가량이 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가 엄청난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안 받으면 뭐 3분 동안에 이게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죽잖아요. 뇌사가 되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나이가 많은 분들, 또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증, 흡연, 알코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는 것이 많으니까 순환장애가 더 빨리 오고 그렇게 되면은 치매가 더 빨리 올 수가 있다,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체크업을 잘하고 메디컬 체크업을 잘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잘 조정해서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증, 흡연, 알코올, 과음 이런 것을 컨트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당뇨병 제가 내과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당뇨병 그러면은 이제 이 혈당이 요새는 점점 노멀 정상치가 점점 낮아져요. 100mg/% 이하여야 된다. 고혈압은 또 그것도 수치가 또 낮추게 만들었어요. 기준치 노멀치를 말해요. 정상치를. 고혈압은 이제 유럽에서는 140에 90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내리더라고요. 130에 80 그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간에 나이가 드물수록 조금 더 올라가요. 그 걱정할 수가 없어요. 조금 130, 140에 83m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항상 높아지면 문제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혈압이. 걱정할 거 없고 이제 고콜레스테롤이 있을 때는 좀 문제가 다르죠. 고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있습니다. LDL, bad cholesterol이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좋고 나쁘고 사실 없어요. 다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 low 콜레스테롤은 이 동맥경화, 소혈관 장애, 서큘레이션 장애를 잘 일으키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얼마든지 낮출 수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에서 대부분이요. 네, 비만증 얼마든지 우리가 또 고칠 수 있는데 먹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이 비만증이 문제예요. 이 비만증이 미국에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만 내가 30% 이상이다 이러는데 요새 보니까 42.4%예요. 상당히 많이 비만증이 이게 비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우리 체중, 패트의 무게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만증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 Body Metabolic Index라는 게 있어요. BMI가 있습니다요. 그 BMI가 30 이상이 되면은 비만증이에요. 25에서 30이면 정상이고 25 이하, 그 다음에 18.5 이하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저체중증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가면요 BMI 인덱스 캘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딱 나오면 금방 나옵니다. 체크해 보세요. 네. 자, 이 몸무게, 흡연, 당연하죠. 알코올, 과음. 이 알코올은 과음만 안 하면은 몸에 괜찮다는 거예요. 특히 지중해 식단에서는 소량의 알코올, 레드와인을 하루에 한 글라스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항산화제, 엔타이옥시던트가 풍부하거든요. 폴리페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여간에 알코올 과음은 안 되고 알코올 과음 때문에 계속될 경우에 나오는 치매를 우리는 알코올 데멘치아라는 말을 붙이긴 해요. 그러나 알코올 과음이 되면은 알츠하이머 병이 더 빨리 나타나고 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교육 수준 나중에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교육이 위험인자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듣는 거 교육 많이 받으니까 진한 걸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알츠하이머에 좋은 음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 치매 좋은 이야기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품 영양과 전문가도 아니고 영양가의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알려진 건 그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밀로이드 베타 이 변형 단백질을 신속히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뒤에서 그 축적을 그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즉 프리 레디칼이 나면 곧 제거하고 클린업하는 이 생리작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엔타이옥시던트 항산화제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 활발하면은 프리 레디칼 청소가 잘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뉴런, 이 세포 밖에서 세포 밖에서 생기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또 세포 내 타우 단백질의 과잉 산화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화가 방지되거나 지연되거나 또 알츠하이머가 발병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이 정상 생리작용은요, 이런 프리 레디칼과 엔타옥시던트 항산화 사이에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평형 상태 이 균형이 깨어지면요,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기막혀요.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나고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조화와 균형, 그 조화와 균형, 사람 사이의 조화와 균형,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생리작용이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할 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노화 방지 지연책에 있어서 치매 지연 방지는요, 엔타이옥시던트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체내에 엔타이옥시던트 여러 요소들이 있고 또 어떤 항산화제가 있냐면 비타민들이에요. 비타민 중에서도 A, C, E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작용하는 엔타이옥시던트 항산화제는 비타민 C입니다. 에스코르빅 에스테론, 비타민 C.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또 편식하는 분들이 되면 아무래도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어요. 비타민은 밖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비타민 D를 빼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부족할 경우가 있으니까 보충하는 엔티옥시던트를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엔타이옥시던트, 이 항산화 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섭취하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먹는 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게 다 이 비타민 다 충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요, 이게 다 더 이상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치매 좀 증상이 있다든가 뭐 몸이 좀 그렇다든가 한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음식을 많이 잡술 필요가 있겠죠. 예. 요새 합성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또 비타민 D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하이퍼 비타민도 D라고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비타민 C도 말이에요. 뭐 감기에 걸려서 뭐 비타민 C 1000mg에다가 플러스 징크 10mg 같이 먹는 게 뭐 좋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비타민 C도요. 2000mg 이상 먹으면 부작용이 나요. 다이어리아, 설사도 생기고 속도 안 좋고 이게 산성이니까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예. 비타민 B6라는 거 있어요. 피리독신 같은 많이 먹게 되면 이 신경염이 걸려요. 비타민 A 중요한 겁니다만은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이 혈압이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뇌압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뇌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양성이긴 하지만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여튼 여간에 뭐든지 뭐 이렇게 많이 억지로 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음식 문화가 너무 극하긴 한데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 음식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엔타옥시던트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